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지난주 수업을 안 해가지고, 예, 2주 만에 뵙네요. 그죠? 예. 투표들은 하셨나요? 예, 그래. 투표하고 언제 오셨어요? 일찍 오셨네. 투표 지난주 했다고? 어떻게 지난주 하지? 사전 투표. 그래요. 그렇구나. 사전 투표 했었구나. 예. 그래,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오늘 388페이지부터 하면 되죠? 진도. 저기 기본서라면 388페이지고 9장 벌칙. 맞죠, 그죠? 예. 우리 프린트, 요약 프린트 5주차 5페이지부터 볼게요. 예. 쭉 보고 문제도 한번 좀 풀고 그렇게 할게요. 5주차 프린트 5페이지입니다. 5-5페이지. 여기서부터 하는 거 맞죠, 진도? 네. 5페이지에서부터 봅니다. 자, 거기 이제 위에 보면 행정형벌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행정형벌은 밑에 이제 박스에 보니까 몇 년 몇 천하고 몇 년 몇 천을 우리 합쳐보라는 말입니까? 이제 3년 3천과 1년 1천을 이제 합쳐서 우리가 이제 행정형벌이라고 얘기하죠. 3년 3천 사유는 5개가 있어요. 5개가 있고요. 1년 1천 사유는 무려 1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합쳐가지고 19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제 그 징역을 갖거나 이제 벌금을 내거나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많죠. 그 형벌이. 근데 둘 중에 하나는 이제 뭐 출제가 꼭 돼야 될 텐데 19가지 그 형벌 사유를 빼고 출제하기도 어려울 만큼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문제 하나는 꼭 나올 수밖에 없는데 3년 3천을 좀 암기를 하시는 걸로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3년 3천을 좀 암기하시고 상대적으로 뭐는 굳이 암기를 하지 않으셔도 되냐면 1년 1천짜리는 암기를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3년 3천짜리 한번 좀 보면 1번에 개설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이걸 이제 우리 줄여서 뭐라고 합니까? 무등록 중개업이라고 하죠. 무등록 중개업. 그리고 두 번째는 부정 등록.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것을 우리가 이제 부정 등록이라고 하고 3은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 분양 임대 등과 관련해 있는 무엇을 매매업하는 것. 증서죠. 증서 매매업이 또 역시 3년 3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4번은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그렇죠? 직접 거래, 쌍방 대리. 직접 거래, 쌍방 대리가 또 3년 3천이고 5번은 부동산 뭐를 조장하는 행위. 투기 조장하는 행위. 그죠?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가 또 역시 3년 3천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3년 3천은 암기를 좀 하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 예전에 그 스토리텔링 할 때, 그 버스에 짐칸에 타고 가는 나쁜 애들이 있었다 그랬죠. 5명. 이게 누구였었죠? 계부 정직투. 계부 정직투. 이렇게 이제 5명이, 요게 이제 몇 년 몇 천의 형벌이 떨어지는 행위들입니까? 3년 3천. 3년 3천의 형벌이 떨어지는 그런 행위인데, 저랑 같이 한번 암기를 한번 해볼게요. 개는 뭐죠? 등록 없이 개설 등록 없이 중개업하는 거를 말하고 무등록 중개업을 얘기하죠. 부는 부정 등록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증이요, 증서 매매업. 직은 직접 거래 쌍방 대리. 그리고 투는 투기 조장 행위죠. 이렇게 3개가 이제 금지 행위에 들어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아무튼 계부 증직투 요거 3년 3천이라는 거 꼭 암기해 주시고요. 요거를 암기하신다는 전제하에 1년 1천은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1년 1천 중에서 조금 중요한 거 몇 개 좀 보면 이중자 들어가는 거 있어요. 그죠? 이중자 들어가는 건 전부 몇 년 몇 천에 들어가요. 1년 1천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개공이 아닌 자가 표시 광고를 하거나 혹은 비밀 준수 의무 위반. 비밀 준수 의무 위반 쪽에는 채색을 좀 한번 하겠습니다. 채색을 좀 한번 하시고 이 비밀 준수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처벌을 할 텐데 이걸 우리 무슨 죄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 반의사 불벌죄라고 얘기를 하죠. 반의사 불벌죄라고 얘기합니다. 반의사 불벌죄. 반의사 불벌죄는 무슨 뜻이냐면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 뭐 할 수 없는, 처벌할 수 없는 예, 그런 죄를 예, 반의사 예, 불벌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문제. 공인중개사법상 한 가지 위반 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과 행정질서벌은 예, 병과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전부 병과될 수 있다고 일단 생각을 하시고요. 뭐는 병과가 안 되냐면 형벌하고 질서벌. 예, 형벌하고 질서벌은 똑같이 벌칙이니까 벌칙끼리는 뭐가 안 돼요? 병과가 안 된다. 그래서 벌과 벌끼리는 예, 그 병과 안 되고 요거는 처분과 질서벌이니까 병과될 수 있는 게 맞죠. 그죠? 자, 두 번째. 이 법 위반에 따른 징역형의 실형 선고 또는 집행유예. 징역형의 실형 선고 또는 집행유예는 공통점이 있습니까? 자, 징역형의 실형 선고와 집행유예는 공통점이 있죠.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형의 선고를 받았다는, 그렇죠? 형의 선고를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는 거죠. 이와 같이 형의 선고를 받았으면 일단 결격에 걸리나요? 네. 왜 결격에 걸리죠? 금고형 이상의 형의 선고니까 결격사유에 일단 들어가고, 그 다음에 등록 취소되나요? 네. 왜 등록이 취소되죠? 결격사유니까요. 결격이면 등록 취소된다 그랬죠? 그리고 자격도 취소되나요? 그렇습니다. 왜 자격 취소되죠? 이 법 위반한 징역형이니까 예, 자격까지 취소됩니다. 이 문제는 우리 별표 하나만 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이 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시, 이 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시 언제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OX, X. 왜 X냐면요, 벌금형을 받더라도 결격이 아닐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개? 첫째는 얼마 미만일 때, 300만 원 미만일 때 그 결격 안 되고, 또 벌금형의 선고유예 떨어졌을 때도 결격사유가 아닌 거죠. 벌금형의 선고유예. 그리고 또 뭐에 의한 벌금형의 경우에는 결격이 아니죠. 양벌에 의한, 그죠? 양벌에 의한 결격일 때도 그 결격사유, 벌금형일 때 결격사유 아니고, 또는 이제 다른 법률 위반했을 때, 이 법 말고 다른 법률 위반했을 때도 역시 결격사유가 아닌 거죠. 그래서 벌금형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보다는 오히려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죠. 잘 기억해 주시고, 그 문제도 별표. 자, 밑에 이 법 위반에 따른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선고유예 시, 벌금형의 선고유예라면 벌금형을 받은 건가요? 안 받은 건가요? 안 받은 거죠. 그래서 안 받았다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런 이후 효과가 없다. 아무 이후 효과가 없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런 어떤 그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OX, O입니다. 예, 벌금형의 선고유예는 아무런 효과가 없고요. 밑에 고용인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행정형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공에 대하여도 채색을 좀 할게요. 해당 조에 규정된 무슨 형을 과한다? 벌금형을 과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고용인이 뭘 잘못을 해서 형벌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는 당연히 처벌할 건데, 고용인은 당연히 처벌할 건데, 그 고용인을 고용한 누구까지 처벌한다는 얘기예요. 개공까지 같이 처벌한다는 얘기죠. 그를 고용한 개공까지 같이 처벌을 한다. 이런 얘기 되는 거고, 이때 처벌을 할 때 해당 조에 규정된 무슨 형으로 처벌한다는 거예요. 벌금형. 그럼 무슨 형은 처벌하지 않고 징역형은 처벌하지 않고요.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만 처벌한다. 다만 개공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뭐 하지 않는다? 처벌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 다만에서는 면책 규정을 얘기하는 거죠. 면책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 지금 본 문제는 별표 하나만 해주시고, 예. 양벌 규정인데, 일단 고용인 때문에 개공은 뭐를 받을 수 있다고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요. 해당 주에 규정된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언제나 받는 건가요? 아니면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주의 감독을 게을리 했을 때 받는 거죠. 자, 밑에 공인중개사법상 범죄행위와 다른 법률의 경합범에 대하여, 그러니까 경합범은
한 가지 행위가 여러 가지 이제 그 범죄에 해당이 되는 그런 케이스를 말하고 우리 형법상 규정은 형법 38조인데 중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이게 중형으로 처벌을 할 때 이 법이 아닌 벌금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형으로 갔을 때 오히려 데미지가 좀 큰 게 아니라 이 법이 아니라 다른 법률 위반에 따른 어떤 그 벌금형이 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분리 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분리 선고한다고 하면 무슨 법 위반으로도 좀 조금 선고하고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도 조금 선고하고 다른 법률 위반으로도 조금 선고하면 예컨대 이 법 위반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이 넘어버리면 뭐에 걸리죠? 결격사유에 걸리니까 실제로 그걸 받는 개공의 입장에서 보면 데미지가 확실히 큰 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분리 선고하는 것이 맞는데 질문 이 분리 선고하는 것이 개공에게 유리 불리 불리한 거죠. 오히려 공인중개사법 아닌 걸로 처벌하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는데 이걸 분리 선고한다는 것은 개공한테 상당히 불리한 그런 조항이 되는 거고요. 거기 마지막 조문에다가는 화살표 한번 해주시고요. 벌금형을 분리 선고한다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서 이제 신설 조항이라서 문제가 나온 적은 없는데 혹시 나온다면 징역형을 분리 선고한다 뭐 이렇게 나오면 이건 OX, X. 그 징역형은 분리 선고하고 그럴 수 없는 게 징역형은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건데 무슨 법 위반 뭐 몇 년, 무슨 법 위반 몇 년 이런 식으로 분리 선고하는 경우는 없고요. 징역형을 분리 선고하지는 못합니다. 대신 무슨 형은 분리 선고가 가능해요. 벌금형만 분리 선고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이제 행정질서벌이 있는데 행정질서벌은 형벌하고 같은 벌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랑 뭐는 병과할 수 없다. 형벌과 질서벌은 병과할 수 없는 그런 특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벌하고 그 벌금형은 병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500만 원짜리 과태료를 우리 협회랑 거래정보사업자에게 말하자면 부과할 수 있는 관청은 누구밖에 없냐면 국장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개공과 소공이 연수교육 같은 거를 2년에 한 번씩 안 받았대. 또는 밑에 자격증의 미교부, 자격증의 미반납, 자격의 취소를 먹었는데도 우리 며칠 안에 반납을 하지 않은 7일 안에 반납하지 않은 뭐 이런 자들한테는 누가 부과할 수 있어요? 시도지사가 부과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맨 밑에 거는 개공이 이제 오른쪽에 보니까 500만 원짜리 과태료 줄이잖아요, 그죠? 그럼 개공이 500만 원짜리 과태료를 등록관청으로서 받는 케이스가 뭐가 있어요? 확인 설명 의무 위반, 확인 설명 의무 위반. 그걸 이제 우측 사이에다 한번 적어주시고 확인 설명 의무 위반. 그 확인 설명 의무 위반에다가는 별표를 2개 하겠습니다. 개공이 확인 설명 의무를 위반했대요. 그러면 과태료 얼마를 받는다고? 500짜리를 받는다는 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그 개공 밑에도 또 개공 적으셔야 돼. 개공이 각종 의무 위반하면 역시 그 100만 원짜리 과태료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부가관청은 개공한테 부과하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등록관청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단 박스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있는데 100만 원 이하 과태료는 좀 암기를 하셔야 될 만큼 되게 중요한 항목입니다. 이거는 업무 정지하고 혼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좀 암기하고 계시는 게 좋고요. 문제 볼게요. 1. 휴업, 그 다음에 무슨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 과태료죠. 휴업하기랑 폐업, 휴폐업 신고 이런 거 하지 않았을 때를 얘기하고 2번은 게시물을 뭐 하지 않았을 때, 게시하지 않았을 때, 게시물 미게시. 3번에다 우리 별표 한번 따로 하겠습니다. 3번이 뭐냐면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대. 조금 전에 확인 설명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얼마라 그랬죠? 500인데 지금은 손해배상 설명을 하지 않으면 100. 그래서 똑같은 설명인데 확인 설명을 안 하면 500이고 그렇죠?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 설명하지 않으면 100이고 그걸 좀 잘 구분할 줄 아시고요. 4는 사무소 명칭의 일정 문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그래서
사무소 명칭의 일정한 문자는 어떤 문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8자,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라는 5자, 뭐 이런 문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우리 부칙 개공이 자기 사무소 명칭에다가 뭐라고 사용했을 때,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사용했을 때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5번은 무슨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개공이죠? 이전 신고, 이전 신고하지 않은 개공이고, 6번 등록 취소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등록증 반납하지 아니한 자. 그리고 7번은 중개대상물에 표시 광고할 때 몇 가지 명시해야 할 사항이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을 위반했을 때 7번도 별표 한번 해주시고 거기다 끝에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그 명시를 어떤 거를 명시해야 되죠? 우리가 표시 광고할 때 명, 소, 연, 성명 이렇게가 명시사항입니다. 자, 명이 뭐죠? 명이? 명칭. 무슨 명칭? 사무소 명칭. 소는요? 소재지. 뭔 소재지? 사무소 소재지. 물건 소재지 아니고요. 연은 연락처. 무슨 연락처? 무슨 연락처? 사무소 연락처. 개공 연락처 아니고 사무소 연락처. 성명은요? 개공의 성명. 이렇게. 별표 하나만 할게요. 이거는. 오늘 출근할 때 되게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뭔 걱정을 했냐면 2주 만에 수업하는 거라 중개사법 다 잊어버렸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역시 걱정이 현실로 이렇게 다 오네요. 수업이 없으면 이게 다 2주 정도면 다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죠? 다 잊어버립니다. 계속 뭐 우리가 다른 거 계속 공부하니까 그렇다고 뭐 언제 중개사법을 따로 공부하겠어요. 그죠? 공부도 안 할 테고. 중개사법을 따로 공부하시는 분 죄송한데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실래요? 저는 이게 이제 좀 궁금한 게 뭐냐면 수업 시간 말고도 중개사법을 따로 나는 혼자서 뭐 예습이나 뭐 복습이나 이런 걸 한다. 한 명도 없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죄송한데. 2분? 2분, 3분, 4분. 그래요. 지금 손 드신 분들은 꼭 합격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복 받으실 거고요. 들고 싶다고? 늦은 것 같은데? 자, 8번에 자격 취소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자격 취소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이제 원래 등록증이든 자격증이든 며칠 안에 반납해야 돼요. 7일 안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러면 이제 역시 100만 원이야. 과태료가 있습니다. 100만 원짜리 과태료 암기 코드 있어요. 우리 이제 청문회장 가다가 화장실 급해서 우리 이제 중간에 저 나무로 뛰어가는 애들 있죠, 그죠? 그게 뭐죠? 휴게, 설사, 이반 표반, 휴게, 설사, 이반 표반 이렇게 8개를 100만 원 이하 과태료라고 하죠.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자, 100만 원 이하 과태료는요. 개공이 받게 되는 가장 낮은 제재입니까? 개공이 받게 되는 가장 낮은 제재를 100만 원 이하 과태료라고 합니다. 자, 휴는 뭡니까?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개는 개심을 미개시, 설 중요한데 설이 뭐죠? 손해배상 설명, 확인 설명 안 해라는 거 주의. 그 다음에 사는 사무소 명칭과 관련한 의무 위반했을 때를 말하고요. 이는 이전 신고, 반은 등록증 미반납, 자격증 미반납. 표는 뭐예요? 표시 광고를 할 때 명소연 성명을 명시해야 되는데 안 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휴게설사 이반 표반은 별 2개 줄 수 있고요. 꼭 암기하셔야 되고 얘를 암기하면 어떤 이득이 있냐면 업무정지 처분 사유랑 덜 헷갈리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좀 가급적이 아니라 꼭 암기를 하고 계실 것을 좀 권해드리고요. 자, 우리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책 402페이지. 책 402페이지입니다. OX 문제 1번. 개공 등이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고 하여도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고 하여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OX? O. 이걸 우리 무슨 죄라고 한다고요? 반의사 불벌죄. 1번 문항은 별표를 한번 잡으세요. 2번. 비밀 누설죄는 피해자의 고소고발이 있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라고 했는데 OX, X 이런 거 아닙니다. 피해자의 고소고발이 없어도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반의사 부벌죄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처벌을 할 건데 고소고발하고 상관없이 처벌을 할 건데 누가 처벌을 원치 않을 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밝혀야 그래야 처벌을 안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이지 고소고발이 있어야만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3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형벌과 질서벌 거기 형벌의 벌자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질서벌의 벌자에다가 동그라미 한 잡아주시면 뭐랑 뭐가 되는 거죠? 벌과 벌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벌과 벌끼리는 뭐 하지 않는다? 병과하지 않는다. 예, 벌과 벌끼리는 상호 병과 규정이 없다는 거. 자, 행정형벌인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없으나 형벌 안에서도 병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는 징역도 가고 벌금도 내라 이렇게는 안 한다는 얘기죠. 징역 또는 벌금을 가하는 거지 두 개를 다 병과할 수 없다. 다만 행정처분과 형벌은 처분과 형벌은 성격이 다른 제재니까 이건 뭐 할 수 있어요? 병과될 수 있습니다. 5번 개공이 행정 형벌을 받게 되면 등록이 항상 취소된다라고 했는데 일단 5번 문제는 별표를 한번 잡으세요. 어렵고요. 좋은 문제인데 일단 OX 먼저 한번 해볼까요? X입니다. 자, 왜 X일까요? 뭐가 틀렸어요 그러면? 항상이 틀렸죠 항상. 예, 그러면 개공이 형벌을 받아도 등록이 취소되지 않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일까요? 이 법이 아니다 그렇게까만 하면 50점이에요. 이 법이 아니면서 어떤 걸 붙여줘야 되는데 예? 이 법이 아닌 법을 위반해서 뭐 벌금을 받으면 벌금도 형벌이니까 예. 벌금을 받으면 결격이 아니니까 등록 취소되지 않겠죠? 또는 뭐 이런 거는 어때? 행정 형벌에 대해서 선고유예를 받았다. 형벌에 대해서 선고유예를 받았다. 이것도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취소되진 않아. 등록이 취소되진 않고 또 가장 흔한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 법을 위반했는데 벌금형이 얼마 미만? 300만 원 미만이라든가 이러면 또 결격이 아니니까 뭐 되지 않아요. 등록이 취소되지 않는 거죠. 굉장히 다양한 그런 경우가 있는 겁니다. 6번 자격증을 양도되어 하여 벌금형을 부과받아도 자 이게 6번 문항도 역시 별표하시고 상당히 좋은 문제고 어려운 질문인데 끊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격증을 뭐 해가지고 벌금형을 부과받았대? 양도되어 해서 벌금형을 부과받았대요. 그러면 뒷부분에 자격은 취소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수들은 뭐를 생각하기 쉬워요? 벌금형인데 왜 자격이 취소돼? 이렇게 생각하고 X라고 답하기 쉽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대? 양도되어. 그럼 벌금하고 상관없네. 뭐 때문에? 양도되어 때문에 자격 취소되는 게 맞지. 양도되어는 절대적 자격 취소 사유니까. 맞아요? 예. 그럼 이거는 OX, O. 그러니까 이건 뭐하고 상관없이 취소. 벌금하고 상관없이 취소. 왜냐면 원인이 양도되어니까. 이런 건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고 7번 중개사 법령상 질서벌과 행정처분 질서벌과 행정처분은 벌과 벌이 아니니까 서로 병과될 수 있습니다. 뭐 예컨대 우리 거래정보 사업자가 승인받은 거래정보망을 만약에 위반해서 거래정보를 운영했다 그러면 500만 원 과태료에다가 뭐까지요? 지정 취소 뭐 이런 거 병과되는 규정이 있어요. 맞고 8. 고용인이 업무상 행위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행위로 처벌을 받는 경우 고용인이 처벌을 받았다지요. 그 개공에 대하여도 동일한 벌금형을 과한다. OX, X. 여기 뭐 틀렸어요? 동일한 벌금형을 과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뭐죠? 해당 조에 규정된. 그러니까 해당 조에 규정된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가령 고용인이 3년 3천에 해당이 되는 행위를 했대. 그러면 누구를 고용을 했냐면 개공이 고용인을 고용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개공한테도 해당조에 규정된 뭐를 과한다고요?
벌금형. 그러면 요거를 과하는 거지. 예? 요거를. 예? 그럼 만약에 고용인이 1년 1천에 해당이 됐다면 어떤 거를 과하는 거예요? 요거를 과하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 거는 고용인에게 3천만 원이 떨어졌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개공한테 꼭 3천만 원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얼마가 떨어질 수 있어요? 2천만 원이 있을 수 있고 1천만 원일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뭐 할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뭐한 벌금형이 오는 건 아니에요. 동일한 벌금형을 과하는 건 아닙니다. 요 8번 문제도 별표 한번 해주시고 9번 개공이 과태료를 일정한 기간 동안 누적해서 처분받으면 자 거기 일정한 기간에다 밑줄 한번 해주시고 그 일정한 기간이 몇 년이죠? 1년. 예, 그러니까 최근 1년이죠. 최근 1년 동안에 누적해서 처분받으면 누적은 최소한 몇 회 이상? 3회 이상. 최소한 3회 이상 받으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과태료 두 번 받고 한 번 더 받아야 세 번째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걸렸을 때 뭐, 네 번째 걸렸을 때 뭐. 상취.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업무정지. 그러니까 뒤에 부분 잘 보면 누적해서 처분을 받으면 가중되어 등록 취소도 가능하고 혹은 업무정지도 가능하다. 그러면 등록 취소 밑에다가는 몇 번째 걸렸을 때 네 번째. 그다음에 업무정지 밑에다가는 세 번째. 이렇게 각각 걸리게 되면 등록 상취도 되고 뭐 업무정지도 되죠.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뜻입니다. 과태료를 몇 번 받고 두 번 받고 세 번째 또 과태료가 걸렸을 때 그거 하고 지금 과태료를 몇 번을 받고 세 번을 받고 네 번째 또 뭐에 걸렸을 때 과태료에 걸렸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 경우는 세 번째 걸린 과태료니까 뭐 업무정지로 가중을 하고요. 업무정지. 그 다음에 네 번째 과태료 걸렸을 때는 상취. 상취는 이제 상대적 등록 취소를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무튼 세 번째 걸리면 업무정지, 네 번째 걸리면 등록 취소도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죠. 10번. 중개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법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있을까요? 예, 누가? 뭐 거래정보 사업자 같은 거. 협회도 중개업에 종사하지 않잖아요. 과태료 받잖아. 500짜리 뭐 이런 거 받죠. 꼭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과태료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11.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법상 규정된 모든 과태료. 거기 모든 과태료 몇 줄? 모든 과태료라고 해봐야 얼마짜리? 500짜리, 100짜리.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모든 과태료의 대상이 됩니까? 이제 부과할 수 있습니까? 등록관청이? 네. 등록관청도 500짜리, 100짜리. 시도지사도 부과할 수 있나요? 예. 근데 이제 딱 한 사람, 누구는 국장은 얼마짜리만? 500짜리만. 100짜리는 국장이지 하지 않죠. 왜 안 하냐면 너무 적어서요. 장관 체면에 100을 좀 하기는 좀 그렇잖아. 그렇죠? 예. 장관한테 과태료 받았어. 얼마? 100만 원. 이거 좀 그렇잖아. 좀 그렇죠? 자, 403페이지 갑니다. 오른쪽 페이지. 객관식 문제 1번. 옳은 것 찾으랍니다. 1년 1천에 해당이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래. 1년 1천에 해당이 되는 건데 옳은 거. 그런데 우리가 형벌 중에서 암기하는 거는 몇 년 몇 초만 암기하고 있었죠? 3년 3천. 그럼 이런 문제 나오면 못 맞추네? 맞출 수 있어요. 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첫 번째.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쌍방을 대리했다. 직접 거래 쌍방 대리가 3년 3천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그러니까 뭐뭐가 아닌 자가 라는 주어 나오면 무조건 1년 1천. 뭐뭐가 아닌 자가 명칭을 사용했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다 1년 1천이죠. 세 번째는 이전 신고 의무 위반. 이전 신고 의무 위반이면 이건 1년 1천이 아니고 100만 원 과태료. 휴게설사 2반 표반에서 2에 들어가니까 100과태료. 자, 밑에 거래정보 사업자 운영 규정 내용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망을 운영한 자. 요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500과태료에다가 지정 취소까지 병가되는 그런 케이스고요. 500과태료입니다, 이거는. 맨 아래 중개대상물 매매업. 이제 중개대상물 매매업 이렇게 나가면 몇 년 몇 천이야? 1년 1천. 그죠? 1년 1천.
증서 매매업하면 3년 3천이고 중개대상물 매매업하면 1년 1천이고 그렇죠. 그러면 1년 1천은 몇 개입니까? 2개네요. 자, 2번은 벌칙의 최고 한도가 다른 것, 벌칙의 최고 한도가 다른 것. 예. 1번은 2개 이상의, 여기까지만 읽으면 돼요. 예. 이게 뭐냐면 이중소속인데 몇 년 몇 천? 1년 1천. 2번,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대여했대. 양도되어도 1년 1천. 3번,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했다. 이거를 우리 5자로 이중사무소. 이중사무소라고 하죠. 이중사무소도 몇 년 몇 천? 1년 1천. 4. 의뢰인과 직접 거래했다. 예, 직접 거래를 했다. 이러면 3년 3천. 직접 거래 3년 3천. 5는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명의를 이용하게 했다. 이것도 1년 1천. 그럼 3년 3천은 하나밖에 없네. 예. 자, 뒷장 가시고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개공갑, 소공을은 사적인 일로, 사적인 일에다가 이제 밑줄 하나만 잡아볼까요? 예, 그러면 사적인 일이면 뭐가 아니라는 거죠? 업무상 행위가 아니라는 거지. 업무상 행위가 아니라는 거. 그러면 누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네. 예? 누가 책임질 필요가 없어. 개공이 책임질 필요는 없다. 왜? 업무상 행위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사적인 일로 병과 단둘이 다투다가 폭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폭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면 엄청나게 때린 겁니다. 이런 경우는 뭐 한 전치 8주 뭐 정도 나온 거죠. 엄청나게 많이 때려야 이 정도 받을 수 있는 건데. 근데 아무튼 사적인 일로 그런 거죠. 예, 그러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대요. 누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대? 소공이, 의리. 예, 그럼 개공 아무 상관없는 건가? 아니, 상관이 하나가 있긴 있어요. 왜냐면 소공이 결격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무슨 결격에 들어가지? 왜 결격에 들어가죠? 금고형 이상이니까. 예, 금고형 이상이면 이 법이든 다른 법이든 따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개공 입장에서 보면 책임질 일은 없지만 자기가 고용한 소공이 결격이니까 얘를 몇 달 안에 2달 안에 해소해야 하는 상관은 있어요. 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옳은 거 찾으랍니다. 1. 갑은 을이 병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어 없어요? 없고. 2. 을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므로 을의 자격은 당연히 취소된다. 취소되지 않고. 왜 취소되지 않고? 이 법이 아니므로. 정답. 이게 폭행은 형법이니까 자격 취소되지 않습니다. 3. 을은 다른 계공의 중개보조원이 될 자격이 없다. 이게 맞아요. 왜 중개보조원이 될 자격이 없어? 결격이라서. 결격이라서. 몇 년간? 3년간, 5년간? 응?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받았다 그랬잖아요. 몇 년간? 3년간만. 유예기간만. 그렇죠? 결격에 걸리고. 4. 을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았으므로 을이 벌금형 이상 선고받은 거예요. 집행유예면 벌금보다 센 거니까. 근데 갑의 등록은 취소된다. 취소되지 않죠. 이게 업무상 행위 아니기 때문에. 5. 갑은 양벌에 의하여 양벌 적용받지 않아요. 왜 양벌 적용받지 않아요? 이 업무상 행위가 아니니까. 그럼 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만 하면 돼? 몇 달 안에? 2달 안에 내보내기만 하면 돼. 못 내보내면 업무정지 떨어져요. 그래서 내보내래. 무조건 내보내면 돼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다음 달부터 나오지 마. 이렇게 해야 되겠죠. 2달의 시간은 줘도 되는 거고요. 자, 4번 갑니다. 벌칙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기억번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을 했답니다. 이게 뭐지요? 부정등록이잖아요. 부정등록. 그럼 부정등록이면 3년 3천으로 받는 게 맞고, 니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아닌 자 나오면 1년 1천. 디귿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했다네요. 3년 3천. 니을 등록 취소 후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았대. 등록증 미반납 100만 원 과태료. 미음 이중으로 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대요. 1년 1천. 그러면 바르게 연결된 거는 뭐뭐뭐뭐예요. 디귿 니을
미음 이렇게가 맞네요. 그렇죠? 예. 자, 5번 문제도 볼게요. 개공에 대한 제재의 내용으로 틀린 거 1번. 개공이 이 법에 대한 한 건의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 외에 형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행위는 몇 건? 한 건. 근데 두 가지 제재를 받을 수 있니? 이거를 병과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뭐하고 뭐가 병과될 수 있어? 처분과 형벌이 병과되는 규정은 수없이 많아요. 뭐 징역 가면서 자격 취소되고 300만 원 벌금 받으면서 등록 취소되고 뭐 굉장히 많죠. 그런 거는. 1번은 맞고 2번. 공인중개사 및 개공이 아닌 자도 이 법에 따라 과태료 받을 수 있다. 아까 있죠. 뭐 거래정보사업자나 협회도 있고. 3. 공인중개사 및 개공이 아닌 자도 이 법에 따라 형벌을 받을 수 있다. 있죠. 뭐 무등록 중개업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거래정보사업자도 1년을 전에 형벌을 받으니까. 4. 법인이 아닌 개공의 소공, 법인이 아닌 개공의 소공이라고 그랬네. 그럼 법인이 아닌 개공의 소공이면 어디에 소속된 그 소공이라는 거예요? 개인에 소속된 소공이요. 개인에 소속된 소공이요. 그럼 거기 소공에다 밑줄 하시고 밑으로 빼볼게요. 그 소공은 사원 또는 임원일 확률이 있다 없다? 없다. 왜? 법인이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준 이유는 얘가 사원 또는 임원은 아니라고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결격에 해당이 됐는데 몇 달 안에 해소를 못하면 2달 안에 해소를 못하면 등록관청은 개공에게 업무정지해야 돼, 등록 취소해야 돼. 업무정지. 만약에 얘가 소공이 뭐였다면요? 사원 또는 임원이었다면 법인의 등록 취소가 되는데 얘가 뭐가 아니니까요. 사원 또는 임원이 아니니까 업무정지를 하는 게 맞습니다. 5번. 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 미달. 등록 기준 미달. 등록 기준 미달. 우리가 이제 암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이런 거 있어요. 뭐가 있냐면 사회결등. 그거 가지고 만든 문제네요. 예, 사회결등. 이것도 한번 암기해 볼까요? 예, 오늘 암기 되게 많이 하네요. 아무튼. 자, 사는 사망, 해는 해산, 결은 결격사유, 등은 등록 기준입니다. 이게 뭐죠? 이거? 그렇죠. 이게 이걸로 뭐가 취소가 돼도 등록이 취소가 돼도 이때부터 몇 년에 3년의 결격을 따로 적용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죠. 예, 중요하고 이때부터 3년에 적용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망한 개공과 해산한 개공은 언제 다시 등록을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고 영구 결격이고 결격사유에서 등록이 취소된 자는 언제 다 할 수 있어? 이 결격에서 해소돼야 돼. 이 결격에서 해소. 요거 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이제 등록 기준 미달. 그럼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이 취소가 된 자는 언제 할 수 있어? 등록 기준만 충족하면 되는 거지. 그죠? 예. 근데 기준 미달에 의해서 등록이 취소가 된 경우에 취소받은 날로부터 3년 안에 등록을 할 수 없다. OX, X. 전혀 엉뚱한 말이죠. 그러면 이 3년이 아니라 뭐가 적용이 돼? 기준만 충족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기준 충족을 일주일 있다가 했다고 쳐요. 그러면 일주일 있다가 다시 등록할 수 있어요. 3년에 적용을 하지 않으니까. 5번 문제는 별표를 좀 하나 할게요. 상당히 어렵네요. 문제가. 예. 이 문제 여러분 이해 잘 되셨으면 상당한 실력이 있으신 거예요. 이해가 잘 되셨으면. 예. 스스로 이렇게 자신감 가지셔도 됩니다. 예, 으쓱하셔도 돼요. 으쓱으쓱 하셔도 돼요. 예, 6번 예,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이 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태료의 그 액수 있잖아요. 뭐 하면 얼마. 이거는 뭘로 정하냐면 법률로 정해요. 근데 부과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좀 거기다 1번 문항과 관련해서 예를 좀 하나만 들어놔 볼게요. 확인 설명이라는 이거 하나 써놓으시면 좋아요. 확인 설명 의무 위반이면 법률에 얼마 이하의 과태료를 하라고 되어 있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하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게 법률에 있는 겁니다. 이건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다, 그지? 법률에. 500만 원.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불이익을 받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법률에 둬야 돼. 그런데 이걸 잘 보면 500만 원 이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500만 원 이하. 예, 그러면 얼마를 받을 수도 있어요. 뭐 100만 원도 받을 수 있고 뭐 200만 원도 받을 수 있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 하는지. 그리고 이 확인 설명 의무를 위반했는데 가령 서울특별시 강동구 개공은 뭐 300만 원 받는데 예? 부산 해운대구에는 개공은 500만 원 받는다. 그럼 형평이 안 맞잖아.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부가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부가 하는 기준이 있다고. 전국 통일 기준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가 기준이 뭐냐면 자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 확인 설명 의무는 어떻게 이행하는 거죠?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 어떤 그 방법. 성실 정확하게 뭐하고 설명하고 플러스 근거 자료 제시. 자 다시 해볼게요. 성실 정확하게 뭐하고 설명하고 and 근거 자료 제시. 그럼 이게 개수가 몇 개? 한 개, 두 개? 두 개가 되는 거야. 왜 두 개? 설명도 하고 제시도 해야 되니까. 예, 그럼 봐요. 한 개를 안 했을 때와 두 개를 안 했을 때에 따라 달라. 이게 기준이. 예. 근데 이제 한 개를 안 했다는 건 뭐를 안 했거나 뭐를 안 했대? 성실 정확하게 안 했거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으면 한 개를 안 한 거야. 근데 두 개를 안 한 거는 두 개 다. 예, 그러니까 뭣도 안 하고 뭣도 안 한 거야. 설명도 안 하고 근거 자료도 제시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예, 그럼 이게 두 개가 되는 거지. 이 기준이 얼마냐면 400만 원이에요. 뭐 안 하면 한 개 안 하면 두 개 안 하면요 500만 원이에요. 이렇게 세부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기준은 어디에서 정하냐면 이건 시행령. 시행령을 같은 말로 뭐라고 한다? 대통령령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자, 그러면 요 사례는 좀 하나 적어 놓으시고 1번 문항을 다시 보면 과태료 부과 기준은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이건 장관이 정할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그 세부적인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 신고를 안 하면 얼마 낼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전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잖아. 예, 그럼 얼마 낼 것 같아? 느낌적으로다가 100만 원 아니야. 50만 원 아니야. 30만 원 내. 예, 그것도 세부 기준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거는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요거는 그 대신 알고 계셔야 돼요. 요거 전체 사례. 예, 요거는 좀 특이한 기준이라서 알고 계시는 게 좋고요. 자, 그다음에 2번.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했대요.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했대. 그럼 이게 무등록 중개업이잖아요. 그러면 얼마? 3년에 3천. 2년에 3천이라는 건 없죠, 우리가. 3.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개공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그런 건 맞습니까? 이게 뭔지? 반의사풀 벌칙. 4. 소공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벌칙에 처해야 할 위반 행위를 한 때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공에 대하여도 동일한 벌금형을 과한다. X. 동일한 벌금형을 과하는 거는 아니고 정확히 해당 주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하는 게 맞죠. 5. 개공이 소공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대. 개공인데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대. 그러면 2분의 1 범위 안에서 그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면책됩니까? 면책되는 거죠. 감경과 면책은 다른 거죠. 그럼 면책은 어떤 의미예요? 과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7번. 벌칙의 법정형이 같은 것끼리 모두 묶인 것을 차르랍니다. 기억. 이중으로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개공. 이거 뭐죠? 1년 1천. 니은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개공. 3년 3천. 디귿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 시스템을 설치한 개공. 1년 1천. 이거 이중사무소입니다. 두 번째, 2개 이상의 사무소에 소속된 자. 이거 이중 소속이니까 1년 1천. 미음번 개설 등록을 하지 않냐고 중개업을 했대. 3년 3천. 무등록 중개업. 그러면 같은 것끼리 묶은 거를 한번 찾아보면 기억 디귿 리을 이렇게 같은 것끼리 묶인 거네요.
자, 8번 문제까지 가볼게요. 과태료 부과 사유에 대한 부과 징수 권자로 틀린 거. 요 8번 문제처럼 본 시험에 참 잘 나와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유를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어느 관청이 부과하는지 이것도 참 잘 물어봅니다. 1. 등록증 게시하지 않았대. 그러면 등록관청이 얼마? 100. 네, 그 과태료까지 오른쪽에다 좀 적어 놓을게요. 등록관청이 100. 2번. 이전 신고하지 아니한 개공은 등록관청이 100. 3.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8자 또는 부동산 중개 5자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누가 얼마? 등록관청이 100. 4.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에 이게 손해배상 설명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누가 얼마? 이거잖아요. 이거 휴게 설사 위반 표반은 이거잖아요. 이거. 등록관청이 100. 등록관청이 100. 휴게 설사에서 설에 들어가잖아요. 손해배상 설명하지 않은 거니까 등록관청이 100. 4번 틀렸네요. 자, 5번. 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 제공 방법에 관한 운영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망을 운영했다. 이건 누가 얼마? 국장이 500 과태료. 예, 잠시 쉬었다 하시겠습니다.